자,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첨자가 아래에 들어가도록 해줬고, 성분을 갖다가 첨자가 위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로부터 우리는 이제 뭘 만들 거냐면은,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주어진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V 스타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자, 그러면은 듀얼 벡터 스페이스라,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벡터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고 불러요. 원소들을. 오케이? 자, 근데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누구냐면은, 듀얼 벡터 스페이스, 얘는 set of linear maps, 어떤 F라고 하는 리니어 맵들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집합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맵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펑크션이니까 맵이라는 얘기는 결국 도메인하고 코도메인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to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 뭐냐면, 도메인이 이 벡터 스페이스 V가 되는 그런. 자, 지금 우리는 일단 실수 세계에 우선 한정을 시킬 거예요. 그러나 이 실수 세계의 한정은 나중에 복소수 세계로 가야만 더 일반화가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매니폴드를 하게 될 텐데, 매니폴드를 하더라도 실수 세계에서 정의되는 리얼 매니폴드가 있고 복소 세계에서 정의되는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있게 된다. 근데 우선은 일단은 리얼 텐서 스토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텐사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텐사 스토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유체역학 프루이드 메케닉스에서 많이 쓰게 될 거고, 소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 많이 쓰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텐서 스토리를 이제 그런 경우 유체역학 프루이드 메케닉스에서 써도 실수들이고, 그 다음에 렐러티비티에서도 써도 다 실수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컴플렉스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속칭 얘기하는 스트링 세오리라든가 M 세오리 이런 데서 컴플렉스 매니폴드를 쓰게 돼요. 컴플렉스 매니폴드는 잘 안 보여. 이게 컴플렉스가 계속 그 컴플렉스의 뭐 C2 스페이스라든가 C4 스페이스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얼 매니폴드에 대해서 공부된, 리얼 텐서나 리얼 매니폴드에서 공부된 내용을 갖고 컴플렉스 매니폴드를 갖다가 비주얼라이즈,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V에서 일단 어떤 실수 값을 주는 함수의 값이 결국 실수, 리얼 밸류가 되는 이러한 친구를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리니어 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리니어에 따라서 이 F라는 친구에 걸려 들어오게 될 친구는 이 벡터가 들어오게 된다는, 즉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인 벡터를 넣어줘서 그 결과가 실수값이 된다는. 자, 이제 요런 경우 이제 수학에서는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읽을 때 데피니션 때문에 막 헷갈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뭐 지금은 위키피디아에서 데피니션을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걸로 완전히 이렇게 중고등학교 수학의 데피니션처럼 내 걸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논문이 넘어가질 않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리니어 맵스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좀 더 만약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런다면은 리니어 맵에서도 리니어만 갖고 안 되는 그런 케이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은, 리니어 맵스에다가 이런 맵을 R 밸류드 맵이다. R 밸류드 맵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R이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플렉스 펑크션은 컴플렉스 밸류드 펑크션이라는 얘기. 그죠? 근데 컴플렉스 밸류드 펑크션이 컴플렉스 펑크션은 아니야. 왜? 실수를 집어넣는데도 컴플렉스 밸류가 나올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실수에서 복소수로 보내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i라는
펑크션을 생각해 봅시다. x 더하기 i라는 이런 펑크션을 생각해 보면 얘는 모든 만약에 이 f라는 펑크션이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i. 그래서 복소수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어디에서 정의돼? r에서 정의된 거죠. 도메인이 r이지. 코도메인은 컴플렉스 필드가 돼. 그러면 결과값은 일반적으로 뭘 갖게 돼? 컴플렉스를 갖게 되니까 컴플렉스 밸류드 펑크션이. 하지만 컴플렉스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아니니까 컴플렉스 펑크션은 아니에요. 컴플렉스 펑크션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플렉스 펑크션은 뭐가 돼야 돼? fg, g바가 돼서 이것이 c에서 c로 가는 이것이 컴플렉스 펑크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션의 그 달라붙는 이름들 이렇게 뭐뭐뭐 밸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그 코도메인 공역을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전부 다 사실 실수들을 따지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 자, 그러면 리니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뭐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갖다가 2디멘전을 잡았다라고 칩시다. 2디멘전을 잡았으니까 임의의 벡터가 만약에 2디멘전을 생각을 했다 그런다면 임의의 벡터가 예를 들어서 A에다가 E1 더하기 B배의 E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리니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펑크션은 리니어 펑크션이라고 하는 이 f는 A, E1에다가 더하기 B, E2를 갖다가 집어넣어준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것이 리니어, 이 f가 리니어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A라는 넘버 밖으로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f의 E1, 그 다음에 B 나가고 f의 E2. 이것이 바로 리니어의 데피니션이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것이 리니어 맵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벡터 x를 갖다가 이러한 리니어 맵에다 넣었다라고 칩시다. 물론 얘는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죠. 자, 이것은 결국 뭐가 돼요? x의 뮤, e뮤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벡터 스페이스는 베이시스를 RS 스크립트에다 집어넣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가 이제 숫자고 얘가 벡터죠, 그죠? 근데 리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x 뮤가 앞으로 나가고 f의 e뮤 이런 형태로 들어가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누구에 의존? 자, 이거는 이제 뭐가 됐냐면은 F2뮤는 벡터를 집어넣었지만 결과는 뭐가 됐어? 실수가 됐죠. 숫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뉴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됐지만 뉴 값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숫자 뮤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자, F가 속칭 얘기하는 그 F라는 친구가 어디에 살고 있어? F라는 친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이 V 스타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 V 스타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V스타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베이시스에다가 이 펑크션을 때려가지고 나오게 된 이 숫자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F의 저런 리니어 맵들의 F의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컴포넌트는 소위 얘기하는 그 벡터 컴포넌트가 슈퍼 스크립트를 갖고 있었는데, 오케이? 근데 얘는 소위 얘기하는 서브 스크립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위첨자, 아래첨자, 오케이? 그래서 얘에서는 벡터의 원소는 소위 얘기하는 슈퍼스크립트를 갖고 슈퍼스크립트를 갖고 있었는데 얘의 원소는 결국 자, 요
요 친구 지금 F라는 친구를 갖다가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에다 걸어서 나온 이 친구를 그러면은 이 F라고 하는 친구의 컴포넌트 F 뮤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쪽에서는 아까 그 변환 룰이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뉴가 A 뉴 뮤의 E의 뮤의 프라임 이렇게 변했죠, 그죠? 베이시스가. 그랬을 때 F라는 친구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F의 new라는 F의 컴포넌트는 바로 서브스크립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F의 이 new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가 될 거고 이것은 결국 F의 A new mu의 이 mu 프라임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될 거고 F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숫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고 F의 이 뮤의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바로 뭐가 돼? A의 N의 뮤의 얘는 마치 뭐가 됐냐면은 새로운 변환된 친구의 변환된 베이시스를 갖고 있는 F의 뮤 번째 컴포넌트 같은 느낌이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F 뮤의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 그러면은 이 F 뮤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를 쭉 매트릭스로 나래비 세울 수가 있죠. F1, F2, F3, F4, 오케이? 그렇게 나래비를 시켜서 만들어준 컬럼 벡터를 F 벡터라고 하면은 얘는 도로 A라는 매트릭스가 쓰여지고 F 프라임이라고 하는 컬럼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은 아까 얘기한 베이시스,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변환하는 모습과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똑같이 패러렐, 함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코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코베리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코베리언트. 자, 우선 또 하나는 매스매티컬리 보게 되면은 벡터 스페이스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가 있든. 근데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액시엄만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죠. 오케이? 근데 그 벡터 스페이스로부터 항상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럼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냐? 벡터 스페이스예요. 누구로 구성된 벡터 스페이스냐면은 F라는 맵들로 구성된 함수들로 구성된 벡터 스페이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F라는 맵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 스페이스라는. 자, 그랬을 때에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서 썼던 이쪽 벡터 스페이스 썼던 X 뮤의 E의 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벡터처럼 변환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에서 사용한 이 친구 이 친구는 바로 저 벡터랑은 다르게 트랜스폼 된다는 얘기예요. 즉 X 뮤가 콘트라베리언트하게 만약에 변환된다면은 이 F 뮤라고 하는 친구는 코베리언트하게 변환된다. 그래서 이 F 뮤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코벡터라는 용어로 쓰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쪽 스페이스 V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가 E1이라고 하는 E 뮤라고 하는 이러한 베이시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 듀얼 벡터 스페이스 역시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듀얼 벡터 스페이스 역시 베이시스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은 어떤 이 슈퍼스크립트를 쓰고 이러한 스타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원소는
이러한 베이시스에 의해서 스팬 되면서 결국 x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x 뮤, e 뮤라고 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스팬 된다라고 한다면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원소 그것을 만약에 굳이 f라고 쓴다면은 그죠?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은 어떤 f 뮤의 e의 뮤의 스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어떻게 변환된다? 베이시스 체인지에 따라서 콘트라베리언트하게 변환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는 뭘로 변환된다? 코베리언트하게 변환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지금 잘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리니어 스팬이 됐을 때에 이런 친구들은 리니어 스팬을 시키기 위한 숫자일 뿐이야. 뭐 1, 2, 3 이런 스타일에 오케이? 성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 벡터에서 벡터 역할을 하는 놈은 뭐야? 베이시스 벡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얘가 지금 그 리니어 맵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3, 4, 5, 7 숫자일 뿐이야. 그죠? 그럼 리니어 맵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돼? 베이시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 F가 리니어 맵이니까 얘가 바로 뭐 해야 되냐? 리니어 맵이 돼야 된다. 리니어 맵이면서 베이시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리니어 맵이면서 베이시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V에서 R로 가는 리니어 맵이면서 베이시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속칭 얘기하게 되는 우리는 기본적인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어떤 식으로 디파인을 하게 되냐면은 듀얼 벡터 스페이스에서 디파인한 자, 이러한 친구의 요거는 이제 맵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V 스타에 속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라는 친구를 때려줘야 돼? V의 친구를 넣어줘야 되죠. 그죠? V. 벡터 스페이스를. 요게 V 스타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V가 돼. 그 결과는 뭐가 돼야 돼? 리얼 R의 원소, 실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때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투 베이시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할 때 듀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여기에 베이시스는 E의 뉴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놈으로 보내는 즉 다시 말해서 E1을 이러한 맵을 시켜서 살아남게 하려면은 여기가 1이 됐을 때만 살아남게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델타 뮤 뉴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베이시스를 잡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 소위 원투원 코런스폰던스가 이루어지게 돼요. 베이시스들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베이시스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석칭 얘기하게 되는 이러한 베이시스를 잡게 되면은 이게 V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 2디멘전을 생각해 봅시다. 2디멘전을 생각하는데 V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V가 있어. 그럼 베이시스만 써보게 되면은 2디멘전 케이스니까 여기서는 E1이 됐다는, E2가 됐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E1에 켤레1, 그 다음에 E에 스타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맵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켤레1에다가 E1을 라는 이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오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E2를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나오게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래야 원투원이 되면서 듀얼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듀얼 스페이스가 첨자의 위치의 바꿈에 의해서 정의가 되니까 굳이 듀얼 스페이스를 나타내주는 저 스타 표시가 이게 필요하냐. 자, 자꾸 뭔가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줄이고 싶어 하게 되니까 저 스타 표시가 굳이 필요하냐. 그냥 여기 스타 표시가 있으나 마나 얘는 첨자가 스크립트가 슈퍼스크립트라는 사실로부터 이건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굳이 첨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첨자를 떼버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첨자를 떼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여기서는 듀얼 벡터 스페이스 이런 형태가 첨자가 위에 있는 친구는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구나. 그러니까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인 이 친구는 리니어 맵이구나. 어떤 리니어 맵이냐? 이 1이라는 친구를 넣으면 1이 나오고 E2라는 친구를 넣으면 0이 나오는 이러한 리니어 맵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 파랑이 없네요. 그래서 V 스페이스에서 있는 임의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임의의 원소는 결국 x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결국 x 뮤, e 뮤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벡터의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서로 듀얼 관계에서 듀얼 쌍대 관계라고 얘기하죠. 원투원 쌍대응 관계에 있는 두 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타 표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첨자의 위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수학에서는 첨자의 위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첨자의 위치를 갖고 구별 지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첨자의 위치가 여기 지금 첨자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벡터 필드의 정의에서 첨자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위 첨자 하나, 아래 첨자 하나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면 시그마가 생략됐기 때문에 시그마가 돼서 첨자가 무시돼 버려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이 뮤라고 하는 첨자는 뭐가 되냐면 더미 인덱스가 돼요. 오케이? 그 더미 인덱스가 되니까 첨자가 무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첨자하고 아래첨자가 같은 값을 가질 때에 우리는 첨자의 의미가 시그마를 통해 가지고 첨자가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컨트랙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축약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션 됐다. 그래서 첨자의 의미가 사라져.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돼? 이쪽에서는 베이시스가 뭐가 돼? 위첨자가 되죠.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F라고 하는 첨자 없는 리니어 맵이라는 임의의 원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결국 첨자 없는 친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첨자 컨트랙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F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벡터에 대한 그 쌍대 공간, 즉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이런 룰을 만족하도록,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듀얼 벡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 얘는 또 새로운 벡터죠. 하지만 얘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코벡터라고 이름을 붙여요. 따라서 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냐면 벡터의 베이시스, 그리고 얘는 코벡터의 베이시스. 얘는 뭐가 돼? 벡터의 컴포넌트. 얘는 코벡터의 컴포넌트. 오케이? 그래서 벡터의 컴포넌트는 뭐가 되느냐? 결국 얘는 첨자가 위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일제로 텐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변환된다? 결국 위에 있는 첨자는 항상 뭐처럼 변하냐면 역변하는, 거꾸로 변하는 콘트라. 그래서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가 되는 거죠. 텐사가 되는 거죠. 콘트라 베리언트 1,0 텐사 이런 식으로. 얘는 첨자가 아래 하나 있으니까 이 코벡터는
뭐가 돼요? 얘는 0,1 텐서가 될 거고 0,1 텐서고 흔히 얘를 같이 변환하니까 똑같이 변환하니까 코베리언트 벡터다. 코베리언트 랭크 1 코베리언트 텐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용어는 지금 같은 뜻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문들마다 또는 수학책들마다 같은 뜻인데 다르게 같은 놈인데 다르게 지금 가르쳐지는 친구가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랑 얘랑을 이런 식으로 듀얼 릴레이션에 의해서 관련 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만약에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일 뿐이야.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실수로 보는 어떤 함수들을 필요로 한다. 그럴 때만 듀얼 스페이스를 생각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보게 되면은 양자역학에서 퀀텀 피직스에서는 바로 이것이 누가 사는 곳? XI라고 하는 캣 벡터들이 사는 곳이에요. 퀀텀 피직스에서는 이 듀얼 벡터 스페이스는 바로 브라 스테이트들이 사는 곳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속칭 얘기하게 되는 퀀텀 피직스에서 얘가 잘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XI라고 하는 이 친구는 브라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캣이 와야지만 의미가 있어. 그 캣에다가 걸어주면 뭐가 나와? 숫자가 나와. 이렇게 실수가 나와. 그래서 만약에 오소고날한 프레임을 잡아줬다. 즉 베이시스를 잡아줬다. 그래서 XJ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바로 이 릴레이션이 델타 IJ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퀀텀 피직스에서 이해할 퀀텀 피직스를 이미 쓸 때 우리는 뭘 생각했다? 캣과 브라를 결국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퀀텀 메케닉스를 이런 식으로 벡터 스페이스, 듀얼 벡터 스페이스 이런 개념으로 순수 수학적으로 굉장히 처리한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폰 노이만의 퀀텀 피직스는 순수 수학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으면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는. 리니어의 개념들, 뭐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